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습니까? 집안 분위기가 이유 없이 무겁고 일마다 꼬이고 사람 관계까지 멀어지는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집은 작은 변화만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죠. 풍수에서는 이것을 물건의 기운이라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옛사람들은 물건에도 기가 깃든다고 믿었습니다. 조선시대 택리지에서도 집안의 물건 배치가 사람의 운에 영향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국 고대 풍수서인 청랑경에는 기운이 정체된 물건은 흉을 만들고 흐르는 물건은 복을 낳는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받아둔 선물 하나가 그 흐름을 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심지어 그 물건 때문에 집안 운이 새어나간다면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온갖 우환을 부르는 물건, 심지어 선물이더라도 버려야 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선물인데 버리면 예의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다르게 말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물건이 나의 기운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짐입니다. 실제로 예전 궁중에서도 왕에게 올리는 물품은 무조건 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운을 살피고 허락된 것만 드렸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운을 어지럽히는 물건 하나가 나라의 운까지 흔든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도 혹시 그런 물건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보기에는 예쁘지만 보면 볼수록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물건. 선물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구석에 밀어둔 물건. 이러한 물건들이 바로 기운을 막고 우환을 부르는 씨앗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집안을 천천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이 집안 운을 되살리는 첫날이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풍수 실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남이 주면 고맙게 받고 버리기 미안해서 그냥 쌓아두는 습관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하셨을 겁니다. 누가 주었으니 버리면 안 된다. 언젠가 쓸 수도 있다. 선물인데 아까워서 버릴 수 없다. 그러다 어느새 집안 한쪽이 물건 창고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런 집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왜 이렇게 집안일이 풀리지 않을까요? 가족 간의 다툼이 늘고 돈도 모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때문에 물건을 버리지 못하지만 풍수에서는 물건 때문에 기운이 막힌다고 말합니다. 즉, 마음의 미련이 집의 흐름을 가둬버린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선물 받은 시계가 마음에 들지 않아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해부터 금전운이 막히고 일이 꼬였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풍수를 아는 지인이 그 시계를 보며 이 물건은 주는 사람의 기운을 묶어서 주는 것이니 당장 버리라고 하였고 정말로 버린 뒤 일이 풀렸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옛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풍수고서에서는 선물은 마음과 의도를 담아 보내는 것이므로 받는 이는 길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즉, 모든 선물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버리지 못할까요?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의상 버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둘째,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입니다. 셋째, 비워내는 법을 배우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나 풍수에서는 버리지 못하는 집일수록 나쁜 기운이 쌓인다고 경고합니다. 그 물건이 귀하고 비싼 것일수록 혹은 누가 준 것일수록 더욱 버리지 못하고 그 미련이 오히려 집안 흐름을 정체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이런 느낌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정리만 했는데도 괜히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편해진 경험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깔끔해져서가 아니라 정체된 기운이 비워져 새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보면 버리지 못하는 습관은 좋은 흐름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집의 기운을 잠식하는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당신 역시 누구에게 받은 물건이지만 마음에 들지 않고 방치한 것 하나쯤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풍수에서 말하는 우환의 씨앗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물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때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불편함이 아니라 내 집과 나를 지키는 선택이라는 것을요.
이제 왜 물건 하나가 우리 집 기운을 바꾸는지 그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풍수의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집은 그 안에 사는 사람의 기운을 흡수하고 집안의 물건은 흐름을 만들거나 막습니다. 옛 풍수서에서는 이를 기류의 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즉, 사람의 기가 물건에 스며들고 물건의 기운이 다시 사람에게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실학자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거처는 기를 받아들이고 모으는 그릇이니 그릇을 흐리면 복이 어두워진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단순히 공간이 아니라 그 공간을 채운 물건들까지 포함합니다. 중국 풍수의 고전인 청우경에서도 집 앞물건을 무언의 기라고 불렀습니다. 말없이 기운을 끌거나 막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물건의 영향을 받는 걸까요? 풍수에서는 모든 사물이 상징적 에너지를 가진다고 봅니다. 선물은 준 사람의 의도, 감정, 상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좋은 사람이 준 물건은 복을 가져오지만 가벼운 마음이나 불순한 의도로 건넨 물건은 집의 에너지를 무겁게 만듭니다. 또한 물건은 머무는 공간과 연결됩니다. 집터 위로 흐르는 기류, 문 방향, 방의 역할 등이 물건을 놓는 순간 상호작용을 일으킵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이를 자리의 흡기라고 표현합니다. 자리마다 취하는 기운이 다르고 물건은 그 기운을 증폭하거나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현관은 재물운이 들어오는 입구라서 막힌 물건, 오래된 물건, 쓰지 않는 물건을 두면 기운이 흐르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궁중에서는 현관을 늘 비워두고 문턱 주변에 나쁜 기운을 막는 물건만 제한적으로 두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리는 동기상응입니다. 같은 기운끼리 끌어당긴다는 풍수 개념입니다. 기운이 좋은 사람에게서 온 물건, 정성스레 관리되는 물건, 내가 좋아하고 사용할 의지가 있는 물건은 좋은 흐름을 키웁니다. 반대로 미뤄둔 물건,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 받았지만 부담이 되는 물건은 내 마음의 불편함을 공간 안에 남기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이것을 기운의 그림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원리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같은 말을 합니다. 쌓인 물건은 정체된 감정과 미처 해결하지 못한 관계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와 비움은 단순히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에너지의 해소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오늘의 주제는 물건이 아니라 흐름입니다. 좋은 것은 길을 돌게 하고 나쁜 것은 흐름을 막습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물건 하나라도 의식을 가지고 다루라고 말합니다. 받을 때, 둘 때, 버릴 때 기의 방향을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선물이라도 버려야 하는 경우가 있는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 물건이 가진 상징적 에너지, 집터의 기류와 맞지 않는 흐름, 그리고 나에게 불편한 마음을 남기는 순간부터 그것은 우환의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선물이라도 버려야 한다고 말한 이유는 풍수적으로 우환을 부르는 물건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4가지 유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집 안 어딘가에 있다면 즉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누군가가 쓰던 물건을 선물 받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시계, 액세서리, 지갑, 가방 등이 해당됩니다. 이런 물건은 원래 주인의 기운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의 잔흔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의 운, 상황, 감정이 물건에 묻어 있으니 그 물건을 가진 순간부터 그 기운이 집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특히 그 주인이 좋지 않은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예를 들어 재정적 어려움, 인간관계 문제, 건강 문제 등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다면 그 물건은 운을 따라오게 만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선물이라도 사용 흔적이 있거나 개인적인 기운이 남은 물건은 가능하면 받지 말고 이미 받았다면 정리를 권합니다. 둘째는 본인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미안해서 버리지 못한 물건입니다. 이것은 풍수에서 가장 위험한 유형입니다. 물건을 볼 때마다 마음에 걸리고 사용하지 않는데 버리지 못하는 것. 이럴 때 집 안에는 정체된 기운이 생깁니다. 이 기운은 다른 흐름을 막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은 원하지 않는데 억지로 유지하는 상황이 집안의 에너지에도 동일한 막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고전 풍수에서는 이것을 억류직이라고 부르며 주거자의 운을 낮춘다고 기록했습니다.
점검해 보십시오. 이런 느낌을 주는 물건이 있으십니까? 받았지만 불편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데 미안해서 버리지 못한 물건. 그 물건은 그 자체로 집 기운의 걸림돌입니다. 셋째는 가치가 있으니까 언젠가 쓰려는 물건입니다. 대표적으로 주방기구, 장식품, 건강용품 등이 해당됩니다. 박스를 뜯지도 않은 채 1년 이상 방치된 물건은 풍수에서는 죽은 기운을 불러온다고 봅니다. 죽은 기운은 사람에게 피로감과 무기력을 주고 일의 흐름을 막는 정체의 상징이 됩니다. 풍수고서에서는 쌓은 것은 막혀 있고 쓰지 않는 것은 죽은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언젠가 쓰려고 쌓아둔 물건은 보관이 아니라 정리 대상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면 집안 에너지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는 집의 역할과 맞지 않는 상징을 가진 물건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과 맞지 않는 종교적 물건, 의미 없는 기념품, 전혀 쓰지 않는 장식품, 무거운 상징을 가진 도자기 등입니다. 풍수에서는 물건의 상징이 그 공간의 흐름을 바꾼다고 봅니다. 내 삶의 방향과 맞지 않는 상징을 갖고 있으면 그 물건은 공간을 거꾸로 잡아당깁니다. 더욱이 이런 물건은 주변 사람의 기대나 의미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사라진 상징은 에너지적 빈 껍데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빈 껍데기는 기운을 흡수해 흐름을 눌러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점검 리스트를 만드십시오. 마음에 걸리는 선물, 쓰지 않는 물건, 받고 난 뒤 기분이 좋지 않았던 물건, 나와 맞지 않는 상징의 물건. 이 네 가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어느 것이 문제가 되는지 바로 느끼실 것입니다. 둘째, 보관이 아닌 정리를 선택하십시오. 누군가 줬으니 버리면 미안하다는 생각은 놓으셔도 됩니다. 내 집과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셋째, 무조건 한 번에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2주 정도 눈에 보이게 따로 모아두십시오. 그 물건을 바라볼 때 어떤 감정이 드는지 느껴보십시오. 불편한 마음이 계속된다면 그것이 바로 버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넷째, 버리는 과정도 의식처럼 다루십시오. 풍수에서는 정리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건을 버릴 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이제 보내드립니다. 이것은 자신의 공간과 기운을 보호하는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 후 그 빈자리를 비워두십시오. 풍수에서 비움은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물건을 버리고도 다시 채우지 않아야 기운이 흘러들어옵니다. 네 가지 물건 유형을 보며 여러분도 떠오르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집안의 기운을 막고 있는 우환의 씨앗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과감히 보내십시오. 그 순간부터 집의 흐름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단계입니다. 우환을 부르는 물건을 치웠다면 그 자리를 비워둔 채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풍수에서 비움은 절반이고 채움이 완성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쁜 기운을 제거한 후에는 반드시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는 물건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이 과정이 집의 균형을 회복하고 운을 끌어오는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릴 것은 자연의 힘을 담은 천연 소재입니다. 전통 풍수에서는 나무와 자연 소재를 치유와 성장의 기운으로 보았습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서재에 나무 조각이나 돌을 두었던 것 역시 공간의 기운을 맑히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 가정에서도 작은 돌 장식, 목재 오브제, 천연 소재의 장식품을 집에 둠으로써 공간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집안의 기운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거실이나 현관 한쪽에 배치하면 집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운을 여는 상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금빛은 재물을 부르는 기운을 뜻하며 고대 왕궁에서 금색 장식이 많이 사용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금빛 촛대, 금색 테두리 액자, 우아한 장식품 하나라도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데 충분합니다. 특히 현관에 금빛 요소를 하나 두면 복이 들어오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재물이 머무는 상징적 자리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강조할 것은 빛입니다. 고서에서는 빛을 복이 들어오는 길로 상징했고
어둠은 정체와 고난을 뜻한다고 기록했습니다. 집안 조명을 밝게 하고 음습한 곳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기운은 달라집니다. 특히 현관, 거실, 주방은 밝을수록 좋습니다. 어두운 공간은 정체된 기운이 쌓이기 쉬워 삶의 활력이 낮아지고 운이 머물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조명을 교체하거나 커튼을 정리하는 것처럼 간단한 변화가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지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좋은 물건을 배치했다면 그 의미를 기억하고 관리하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집을 돌보는 태도 자체가 기운을 키우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물건의 먼지를 닦고 자리를 바로잡는 습관,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정리를 반복하는 태도는 집의 생기를 유지하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이처럼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의미 있는 물건을 채우는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물건 하나, 조명 하나, 마음을 담은 정리 습관 하나가 집의 기운을 되살리고 삶의 새로운 흐름을 가져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실제로 실천한 분들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갑자기 막혀있던 일이 해결되고 끊겼던 연락이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단순히 현관에 오래된 장식품을 치우고 금빛 프레임 액자를 두었을 뿐인데 집 분위기가 밝아지고 가족 간의 갈등이 줄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 마음과 행동을 바꾸는 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물건을 바꾸거나 인테리어를 새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불편하거나 음습한 기운을 주는 물건을 치우고 그 자리에 따뜻한 기운을 주는 물건을 놓아보는 것만으로도 시작은 충분합니다. 지금 당신의 집을 천천히 둘러보셨으면 합니다. 현관, 거실, 방의 구석구석에 보기는 싫지만 버리기 미안해서 둔 물건이 있다면 오늘 작은 용기를 내어 그것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건을 버린다는 것은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가슴속에서 필요 없는 감정과 기억을 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 주십시오. 집에 좋은 물건을 두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집을 아끼고 돌보는 마음입니다. 먼지를 닦고 위치를 정리하는 만큼 그 공간은 살아납니다. 풍수의 기운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이 만든 기운이며 당신의 태도가 집안에 가장 큰 복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는 집안에서 우환을 부르는 물건과 그것을 치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살펴보았습니다. 풍수는 미신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어 운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좋지 않은 물건을 버리는 순간 집의 기운도 함께 비워지고 새로워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버릴 용기입니다. 남이 준 것이라 미안해서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는 이유로 머뭇거리며 두었던 물건이 오히려 당신의 흐름을 막고 있었다면 오늘 한 가지라도 내려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경험도 듣고 싶습니다. 정리 후 달라진 기운이 있었는지, 어떤 물건을 치웠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채널을 구독하시고 함께 기운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